그래서 지금까지 플렉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플렉심의 작동 모습을 실제 시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플렉심은 세 가지 기본 3D 객체 유형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리소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실제로 모델의 흐름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작업 실행자로서 이들은 고정 리소스에 의해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고정 리소스 간의 제품을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지게차와 같은 객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플로우 아이템입니다. 이것은 설비를 통해서 이동하는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류창고에 패키지된 상자라든가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의 부품이나 조립품과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객체 유형을 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형 고정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체는 소스, 대기열, 프로세서, 컴바인,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요 객체는 고정 리소스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작업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 실행자는 고정 리소스나 모델러가 제공하는 작업 시퀀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간의 제품을 운반하거나 처리 시간 동안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오퍼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로봇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객체는 이제 플로우 아이템인데, 플로우 아이템은 제작 중인 부품이나 창고를 통과하는 상자, 작업 중인 조립품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아이템에는 3D 표현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품이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작업자는 조립품에 부품을 설치한 다음에 이 조립품을 다시 컨베이어에 올려서 스테이션에서 멀리 운반을 해야 됩니다. 플렉심에서 이 각각의 스테이션은 고정 리소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립하는 작업자는 작업 실행자, 그리고 이 공정 중으로 옮겨 다니는 어셈블리가 플로우 아이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렉심에서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냥 플렉심에서 3D 그리드에서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토캐드 파일과 같이 그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2D 레이아웃을 함께 사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고정 리소스를 함께 그 위에 이제 고정 리소스를 배치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배치되어 있는 그 고정 리소스들의 흐름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리소스에 프로세스 정보나 로직을 추가해서 모델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이 시스템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서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3D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단계는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번 시연에서는 모델을 구축할 때 2D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2D 레이아웃 파일을 임포트해서 그 플렉심 그리드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DWG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이 파일의 크기나 회전 각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프로세스에서 패키징된 제품을 나타내는 흐름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라이브러리에서 소스나 대기열 그리고 프로세서를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에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굉장히 쉽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저 레이아웃에 맞게 원하시는 위치로 조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고 마침을 나타나게 되는 이제 싱크 라이브러리까지 해서 저희가 구성 요소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프로세스에 패키지된 제품을 플로우 아이템 이제 흐름을 정의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지금 부여된 그 소스가 일단 대기열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와 대기열 간의 연결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간의 연결 관계를 표시해주는 연결선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에서 대기열로 갔고 이 대기열에서 실제 프로세서를 작동하는 저 각각의 프로세서로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싱크 단계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연결 관계를 정의했고요. 다음은 이제 모델을 상세화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프로세스 시간이라든가 뭐 소스가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먼저 소스의 속성값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화면에 지금 보시면 10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평균적으로 10초마다 이 상자가 하나씩 도착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3개의 프로세서로 분산돼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각 기계의 처리 시간은 지금 30초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이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초로 세팅을 해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세팅을 해봤고요. 이렇게 모델이 완성된 거를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4단계 단계로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려면 이제 이게 제대로 수행되는지 그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델의 목적은 기계의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기열에 있는 상자의 대기 시간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하나 먼저 빈 대시보드를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로 하는 차트들을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테이트 차트, 그러니까 상태 차트를 표현을 해줄 건데요. 3개의 프로세서의 그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스테이트 차트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스테이트 차트라고 하는 걸 그냥 대시보드에 바로 드래그를 해다 놓고 그러면 이 스테이트에서는 저 프로세서 3개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3D 모델링 상태에서 원하는 프로세서 3개를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리스트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정한 저 스테이트 창에 3개의 프로세서를 지정을 해주고 이번에는 스테이트 타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죠. 그래서 저 대기열의 상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지 대기 상태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해당되는 대기열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다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얼마 동안의 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건지 실행 시간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시간을 이용을 해서 8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시뮬레이션 시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런타임을 실행을 하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 차트에 스테이트와 그다음 스테이트 타임에 대한 이제 사용률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속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올려버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 8시간의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대기 시간의 평균 시간이 278초입니다. 그리고 평균 프로세서 시간은 98.5초죠. 그리고 옆에 대기열 쪽에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상자들이, 그러니까 8시간 업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저 대기열에 굉장히 많은 박스들이 쌓여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용률을 이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사용률과 대기시간 비교 차트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듯이 프로세서 사용률이 92% 정도 올라가게 되면 대기열 시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상자가 도착 시간을 좀 더 늦게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대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은 저 프로세서가 지금 30초씩 할당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 프로세서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세서의 지금 사용률이 지금 한 93%, 98%까지였죠. 아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사용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처리 시간을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을 한 10% 정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프로세서의 시간이 30초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 시간을 10% 정도 줄여야 되니까 한 27초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서를 클릭을 해서 지금 처리 시간이 30초로 아까 줬던 것들을 27초로 다 변경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세대의 처리 시간을 27초로 줄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리 시간을 조정을 했고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 시간이
54초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프로세서의 평균 사용률도 한 90.5%. 그리고 대기열 쪽, 이쪽에 있는 대기열 쪽에 보시면 상자가 한 2개 정도 굉장히 적은 수의 상자가 남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됐고 소수의 포장된 제품만 대기열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낭비를 없애고 처리량을 개선해서 엄청난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프로세서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플렉심을 사용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플렉심이 어떤 소프트웨어이고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